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얼굴에 갑자기 도톨도톨 무언가가 올라오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면봉으로 짜보기도 하고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집에 있는 연고를 바르시거나 스팟 제품을 발라보기도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는 다행히 깨끗하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없어지지 않고 병변이 주변으로 더 퍼지거나 오히려 더 골마서 아픈 왕여드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나 움푹 패인 흉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얼굴에 오톨도톨한 무언가가 올라왔을 때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가 스스로 건드려도 되는 피부 병변인지 당장 피부과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좁쌀여드름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 좁쌀여드름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접촉 피부염이나 모낭염 그리고 편편사마귀 같은 다른 피부 병변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쌀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트헤드, 즉 미세 면포라고 하는 여드름 초기 종류인데요. 이 경우 짜보면 안쪽에서 피지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좁쌀여드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 피지가 증가되었을 때 각질이 쌓여 있어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지가 안쪽에 고여서 하얗게 돌출된 형태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 좁쌀 여드름을 면봉으로 압출을 할 때 깨끗하게 다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쪽에 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오히려 안쪽으로 터져버려서 피부 안쪽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 집에서 함부로 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을 그냥 놔두었을 때 자연적으로 사그러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쪽에 여드름균이 증식이 돼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색소 침착이나 붉은 자국, 심하면 패인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 이 좁쌀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바꿨거나 피부에 좋은 앰플이나 에센스, 마스크팩 등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간질간질하게 좁쌀 같은 게 올라오거나 때로는 넓은 면적으로 피부에 두툴두툴한 게 생겼을 경우에는 접촉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 좁쌀 같은 부위를 짰을 때 피지가 나오지 않고 간질간질하거나 따끔따끔한 피부 증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좁쌀 여드름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원인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원래 사용하시던 최소한의 제품을 이용하여 보습 위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에서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받으시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등으로 증상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짰을 때 피지가 나오지 않지만 끝이 노랗게 골마있는 자잘자잘한 농포들이 피부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모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낭염은 내 피부가 약해져 있을 때 내 피부에 원래 상재하고 있던 황색 포도알균의 증식에 의해서 피부 병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모낭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확 번지게 되고 또 먹는 항생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일 내로 피부 병변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인 줄 알고 이 농포를 건드리게 되면 더 심한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좁쌀 여드름처럼 보이지만 살색으로 표면이 평평하게 튀어 올라와 있고 건드려도 없어지지 않는 도톨도톨한 것이 있다면 편편사마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편편사마귀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젊은 여자분들에서 많고 피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넓게 퍼지는 경우도 있고 각질 제거를 무리하게 하거나 프락셀 등의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종류의 레이저 시술을 받고 더 심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편편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놔두게 될 경우 주변으로 병변이 더 퍼지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어 개수가 적을 때 조기에 레이저로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면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떼수건으로 민다든지 스크럽같이 각질 제거를 세게 하는 경우는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면역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치료하다가 얼굴에 편편사마귀에 옵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를 엉덩이 주사로 맞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마귀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놀라서 찾아보았는데요. 사마귀나 쥐젖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피부 회복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자가로 피부를 필링하고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사마귀를 주변으로 더 번지게 할 수 있고 자극이 된 피부에 염증이나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을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좁쌀 여드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좁쌀 여드름으로 알고 있는 것들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쓸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